우리 이제 같이 풀어볼까요? 자, 우리 목표는 10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느냐가 이게 목표랬어요. 이게 안 풀려지면 내가 문제가 수업 중에 이해를 잘 못했다거나,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이해는 잘 되는데 문제는 안 풀린대요. 이해 잘 못한 거야. 이해 잘 못한 거예요. 제가 가장 쉬운 표현으로 잘 설명하니까 이해한 것 같지만 내 머릿속에 내 논리로 풀어내지 못한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내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봤을 때 이걸 이해를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은 이제 문자를 읽어서 지문을 읽었을 때 그 말이 이 말이냐를 내가 알아야 돼. 또 글씨를 잘 못 읽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문장을 우리가 쉽게 안 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장의 내용이 공부했던 내용이 일치되는지, 그래서 배웠던 것과 또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까지 문제를 많이 열심히 풀어볼 거니까 처음에 뭐 다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몫이고. 첫 번째 보죠. 자, 수요함수가 이렇게 나왔고, 자, 수요함수가 이렇게 나왔고, 자, 공급함수가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근데 균형 거래량, 균형량이 얼마냐, 또는 균형 임대료가 가격을 얘기해요. 균형 가격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균형일 때죠. 자, 균형일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떻다? 같다. 수요 가격, 공급 가격도 같다. 자, 그러면 여기는 수요량이고 여기는 공급량이니까 얘와 얘는 똑같다. 얘가 똑같고 얘와 얘도 똑같으니까 얘와 얘도 어떻다? 똑같다. 이거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균형일 때는 1400 마이너스 2p와 200 플러스 4p가 똑같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그럼 얘 넘기면 플러스 2p, 얘 넘기면 마이너스 200 되니까 1400 마이너스 200은 4p 플러스 2p. 그럼 몇 p? 6p는 계산하면 1200. 그럼 p는 6을 나누면 얼마? 200 이렇게 되겠네요. 가격이 200이죠. 근데 어떨 때 가격이에요? 균형일 때 가격이래. 그럼 이건 무슨 가격? 균형 가격. 그럼 여기다가 균형 가격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양은 무슨 양? 균형량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P에다가 200을 대입하면 2 곱하기 200은 400이니까 1400 빼기 400은 1000. 물론 여기다 대입해도 똑같아. 여기다가 균형 가격 200을 집어넣으면 4 곱하기 200은 800이고 200 더하면 1000. 이때 나오는 양은 균형량. 그러면 균형 가격은 얼마? 200. 균형 가격은 200, 균형량은 1000. 이렇게 해서 4번이 답 되겠네요. 맞았죠? 연습해서 계산 문제 중에 가장 쉬운 계산 문제니까. 자, 두 번째, 균형이 이루어진 아파트 시장에서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럼 일정한 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때 균형량과 균형가격이 어떻게 변했냐? 균형 이동을 묻는 거야. 그러면 일정한 건 신경 쓸 필요 없고 수요 증가에 의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결정돼. 자, 그러면 수요 증가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어떻게 변하냐? 먼저 증가하면 양은 증가. 양 증가돼. 양 감소, 양 알 수 없다. 이거 다 틀려요. 양은 증가돼야 되고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상승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답은 2번.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한다. 이렇게 결정되겠죠. 자, 3번에 균형점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다 해석해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보죠. 수요가 일정하고 공급이 증가했대요.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났어. 그럼 일정한 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자, 증가니까 이거에 의해서 균형점이 이동돼요.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증가니까 양은 증가. 양은 증가.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가격은 하락. 가격 하락 맞고. 두 번째, 수요의 증가도 일어났고 공급의 감소도 일어났어. 근데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더 크게 일어났대요. 변화폭이 주어졌죠. 그러면 작게 변한 건 신경 쓸 필요 없고 크게 변한 거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그럼 수요의 증가에 의해서 균형점 이동이 결정되는 거야. 그럼 증가니까 양은 증가, 균형량은 증가.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상승. 맞네요. 그래도 맞고. 자, 세 번째. 수요의 감소보다 공급의 증가가 큰 경우래요. 자, 이럴 때는 문제 풀 때 동그라미 쳐놓고 누가 큰지 확인해야 돼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얘보다 얘가 큰 경우 누가 큰 거예요? 공급의 증가가 큰 거예요. 그럼 작게 변한 건 신경 쓸 필요 없고 공급의 증가에서 균형점 이동이 일어나겠네요. 증가니까 양은 증가 맞고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값어치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하라. 맞네요. 자, 네 번째.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 경우. 자, 수요는 뭐 증가했다 감소했다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이란 말이 나왔어.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그랬어요. 완전 탄력적인 경우 공급이 증가하면 얘가 변하면 어떻게 변할 거냐? 그럼 그래프를 자, 수요를 수평선 완전 탄력이니까 자, 공급은 오른쪽에 올라간 곡선인데 공급이 오른쪽 올라간 곡선이 증가했대요. 그럼 우측으로 간 거죠. 우측으로 가면 균형점이 이렇게 이동하니까 가격은 변함없고 양은 증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은 일정하고 양은 증가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5번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래요. 자, 그럼 공급을 수직선 그리고 수요가 감소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수요는 오른쪽이 내려간 곡선인데 감소하니까 좌측으로 이동해야죠. 그러면 1번이 2번으로 가니까 가격은 하락. 양은 변하지 않는다. 양은 일정.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가격은 하락은 맞는데 양이 감소가 아니라 일정해야 되니까 5번이 틀렸네요. 자, 4번에 경기 변동 유형 중 순환적 변동에 해당하는 사례는 자, 순환이면 뭐가 나와야 돼요? 회상, 후하 4개 중에 하나가 등장해야 돼. 첫 번째, 무역전쟁으로 경기가 변했대요. 이런 거 알 수 있었다 없었다? 예기치 못한 원인이죠. 그럼 얘는 뭐다? 무작위적 경기 변동. 정부의 규제나 정책으로 경기가 변했대.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얘도 무작위적 경기 변동. 자, 3번에 보니까 건축허가 증가령이 지난 5월을 정점으로 하여 후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나왔네요. 후퇴기 나왔으니까 얘가 뭐다? 순환적 경기 변동. 답은 3번 될 거고. 4번에 경제성장으로 건축허가령이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뭐다? 장기적 경기 변동. 매년 12월마다 건축허가량이 다른 달에 비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대요. 이건 뭐다? 계절적 경기 변동. 그래서 순무계장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 자, 5번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가 거미집 이론에서 얘가 무슨 무형이냐를 결정할 때 수렴형이 되는 조건을 어떻게 외웠냐면 수탄이 되거나 공기가 되거나 이렇게 됐죠. 탄력성은 수요가 클 때, 기울기 크기는 공급이 크면 수렴형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 보니까 기울기가 나왔네요. 근데 기울기의 크기는 절대값을 봐. 마이너스 값 무시해버려요. 다 플러스 값으로 봐요. 플러스로 보고 자, 수요는 0.3, 기울기, 공급은 0.7이니까 누가 커요? 공기가 크네요. 공기가 크니까 무슨 형? 수렴형. 자, 두 번째는 탄력성이 나왔어요. 탄력성 누가 커야? 수요가 크면 수렴형인데 탄력성은 수요는 0.5, 공급의 탄력성이 공탄이 더 크네요. 이건 수탄이 아니니까 이건 뭐다? 발산형. 세 번째는 함수식을 줬어요. 그럼 기울기 크기를 구해봐야죠.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에서 P의 개수 얼마? 1, Q의 개수는 2. 그럼 얘 기울기는 1분의 2. 2가 나올 거고 공급은 P의 개수 2, Q의 개수 4. 그러면 2분의 4니까 얼마? 2. 똑같네요. 무슨 형? 순환형. 답은 5번.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 자, 6번에 완전 경쟁 시장에 해당하는 조건이 아닌 거 이렇게 나왔어요. 완전 경쟁의 조건 뭐다? 다, 정, 동, 진 이렇게 됐죠. 그럼 다수의 시장 참여자 맞고 재화가 개별적이어야 돼요? 동질적이어야 돼? 동질적이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진퇴가 자유로워야 되고 정보가 완전해야죠. 완전하다는 얘기는 정보가 대칭적이다는 말과 똑같아요.
얘나 얘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건 2번. 재화가 동질적이어야지 개별적이면 안 돼요. 자,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시장이다.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정보가 과거가 바로 반영되면 약성, 과거 현재가 바로 반영되면 중강성, 모든 정보가 반영되면 강성 이렇게 구분했어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가 반영된 시장이에요. 반영된 정보로는 정상 이윤만 얻고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알아야 초과 이윤을 얻는다. 그러면 현재 정보로는 반영되지 않은 정보니까 뭘 얻을 수 있다?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 맞죠? 과거 반영돼 있으니까 반영되지 않은 정보죠.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고, 준강성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반영돼 있어요. 과거와 현재가 반영돼 있으니까 현재 정보를 이용하여 반영된 정보네요. 뭐만 얻을 수 있다? 정상 이윤만 얻고 초과 이윤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맞고, 강성에서는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 이윤 얻을 수가 없다. 모두 반영되어 있으니까 어떤 정보로도 초과 이윤 얻을 수가 없고, 준강성에서는 공표된 정보를 분석하여, 공표됐다는 건 과거와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를 분석하면 이걸 무슨 분석이라 그래요? 기술적이에요? 기본적이에요? 기본적 분석이라 그래요. 기본적 분석하면 중강성은 과거 현재가 반영되어 있죠. 과거 현재를 반영된 정보를 분석하면 반영된 정보를 분석하니까 뭐만 얻어? 정상 이윤만 얻고 초과 이윤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초과 이윤 획득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야 되네요. 5번이 틀렸네요. 자, 8번에 기술적 분석은 술은 언제 먹었다? 과거를 분석하는 거 맞고, 기본적 분석은 공표된 정보인 과거와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다. 맞고, 약성에서는 과거만 반영돼 있죠. 기본적 분석하면 현재까지 알 수 있어요. 현재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초과이윤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초과이윤 얻을 수가 없다가 아니라 얻을 수가 있다. 3번이 틀렸고, 4번에 강성에서는 뭘 하더라도 초과이윤 얻을 수가 없고 뭐만 얻어? 항상 정상 이윤만 얻어야 돼요. 모두 반영되어 있으니까 기술적 분석을 통하든 기본적 분석을 통하든 초과이윤 얻을 수가 없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 과거 현재 반영되어 있는데 과거 현재를 알아내면 뭐만 얻을 수 있다?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다.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문이 다양하게 나와도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반영된 거는 정상 이윤만,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알아야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자, 9번에 할당 효율적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할당 효율적 시장에 초과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죠? 완전이면 언제나 할당 맞아요? 맞죠? 완전이면 언제나 할당인 건 맞아요. 근데 반대는 된다 안 된다? 반대는 안 돼요. 다음에 문제 낼 때는 반대를 낼 거야. 할당 효율적 시장은 언제나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 말은 틀려요. 할당이면 완전도 될 수 있고 불완전도 될 수 있으니까. 3번에 독과점 시장도 불완전이다. 독과점 시장도 조건만 갖추면 할당이 될 수 있다. 맞네요. 남보다 값싸게 정보를 얻을 수 있대. 남보다 값싸게 정보를 얻을 수 없어야 할당인데 얻을 수 있다라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없다. 맞네요. 자, 그럼 4번에 투기가 성립하는 것은 나올 줄 알았어. 투기가 있다 없다는 뭐예요? 할당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죠. 완전 불완전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투기가 성립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가 아니니까?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네요. 10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보 현재 같이 배우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집에 가서 9문제 다시 열심히 풀어봐서 내 거가 됐는지. 오늘 균형의 이동에서 서 두 개가 변할 때 변화폭을 주어지지 않은 경우는 제가 문제를 안 냈어요. 의도적으로.
그걸로 좀 뭐 어려워할까봐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그걸 중요하게 문제를 낼 거니까 한 번 다시 정리하면 둘 다 변했는데 누가 많이 변했는지 알 수가 없을 때는 누가 더 많이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는 알 수 있고 하나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는 건 둘 다 수요나 공급이 둘 다 변했는데 누가 더 많이 변한다라고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알 수 있는 게 있고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더라. 자, 이거 하나 더 정리하면 되고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즐겁게 뵙도록 하겠습니다.